잠깐 할게요. 아랫배에 힘주고 그 다음은요 풀고 하는데 하면서 전부 이완시키는 거예요. 너무 물에 들이졌지만 디스크가 자기의 그 능력만큼 몸을 하고 다 푸세요. 됐습니다. 이게 매운국입니다. 만 하겠습니다. 시간 납니다. 시간 맞추면 시키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장롱 선사시대 일단 중국 문명의 형성과 발전해 보는데요. 선사시대, 역사시대인데 선사시대는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까랑 좀 겹치는데요. 중국에서 그 전기 구석기는 약 170만 년 전 원모인 최초의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에 와서는 원인이라고 그러고 중기 구석기는 중인이라고 그러는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전기 구석기에서 눈여겨볼 거는 북경입니다. 아까 50만 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75만 년 전으로 최근에 이제 가수가 됐다고 그러고 이분도 이 북경이는 위에서 밑으로 올수록 조금씩 진화됐지만 진화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까지 호모 에렉투스이고요. 여기서부터 현생일은 호모 사피엔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 4, 5만 년 전부터 수립수기가 시작되는데 오르도스인하고 산정동해를 보면은 대부분 그 발전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호모 사피엔스의 인골에 붉은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이때부터 수립수기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원시 종교의 관념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베이징 원인입니다. 아까도 봤는데 베이징 원인의 특징은 아래쪽이 더 나와 있고 팔은 더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다리의 대퇴부 장골은 호모 에렉투스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그 중국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신석기 시대를 산업혁명과 변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때 황하 문명이 시작했는데 4대 문명들이 다 알죠? 다 아니까 대부분 4대 문명 발생지가 강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황하 문명은 다 아시다시피 황토가 부르는 그러한 데인데 왜 남자랑도 있고 황하랑도 있는데 왜 황하에서 문명이 발생됐을까? 그렇게 이제 오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의 신석기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마제석기입니다. 여기서는 간석기인데 그거로 가지고는 그 양자강 주위에 있는 찰림이라든지 그런 숲을 해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황하 문명, 그 황하강이 사실 비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진 않대요. 여기가 되게 홍수가 나면은 다 이렇게 범람하고 그런 자연재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명을 꼭 피워냅니다. 그 아주 치열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대표되는 문화가 있는데 양소 문화와 용산 문화입니다. 그 양소 문화에서는 반파 문화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추락지가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한 20에서 100채 정도, 200채 정도의 그런 추락구조가 이때부터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발견된 양소층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양소 문화라고 그러고 이때에는 아주 다채로운 홍도 문화에서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바구니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구 문화라 그래서 수고문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속도라 그래서 용산문화인데 되게 그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고대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용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명 형성지가 보면은 항아강 중상 하루입니다. 상류에서는 계속 번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중국 이제 최근에 또 자료에 의하면은 아까 분석하는데 그 남녀강 중심으로도 이미 신석기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공부한 것들도 앞으로 어떤 자료가 발견이 되면 다 근데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 눈여겨볼 거는 아까도 접시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여기 있는 신석기 문화는 자생적이라는 거죠. 아까 하마당과 양다랑을 보고 그대로 몽골 그 구원의 문에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생적으로 독자적으로 아주 선진적인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그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가면서 일부 1차대가 되고 조상 숭배 의식이 이때부터 싹이 트고 양토 문화와 용사 문화가 신석기 시대에 쌍벽을 이루는 그 두 문화를 거치면서 중국의 고다의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그림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그 양소 문화와 용사 문화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름다워요. 지금 보고 되게 아름다운 것들 너무 좀 밝게 출하고 사람 얼굴에 물고기 그림이 되는데 되게 뭐랄까 그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초당적인 사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한라당 유역의 분명히 잘 되는 분들을 갖고 나오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고대 국가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전세시대 사막 어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막이라고 하면은 여하씨, 복희씨, 칠로스입니다. 여하씨는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 황홀하게 부르는 그 진흙 하나를 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때 사람 말고 뭐 동물이라든지 다른 건 다 있었대요. 그런데 활동이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여하씨는 인간을 만들었고 문자와 불, 혼인제도를 만들었고요. 복희수도 같이 문자와 불, 혼인제도를 만드는데 나중에 그림이 나왔지만 여하씨하고 복희수는 부부라고 합니다. 어업을 이제 하는 신이고 또 중요한 것은 신농신인데 농업과 관련된 태양신이고 의학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대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처음에 황제인데 황제는 전세속의 인물이지만 이 황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의 그 어떤 왕조에서 이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처음 나온 게 황제이고 그 역사 시대에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쓰는 거는 그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황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노순시대,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그 이상적으로 하는 정치는 노순시대입니다. 노순시대에 어떤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도덕적인 정보를 가진 통치자이면서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왜냐하면 하마강 유역을 잘 다스리려면은 물을 잘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덧붙여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중국은 인구와 면적으로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압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세 시대까지도 역사 시대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위대한 중국, 우리는 황제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런 거를 깔고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웃기신데요. 집중해. 지금 이제 나라가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라 선진술이라는 것은 진나라 이전 것들의 선진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라는 지금 전세 속의 왕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아까 말한 그 위대한 중국이라는 프로젝트를 밑바탕에 깔고서 지금 하나라를 역사 속으로 좀 내려오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막 고수하고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우왕인데 우왕은 노순시대의 순민군 앞에 물을 가장 잘 전담하는 그거를 갖고 아주 훌륭하게 치수 산업을 잘 해냈어요. 해냈는데 그거를 인정받는
많아서 그 제후들이 우왕을 초대를 해서 하나라의 우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상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어디다 우나라라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탕왕이 벌량을 멸망시키고 주왕까지 있어야 500년 동안 상나라가 유지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상나라도 정세 속의 나라로 됐었는데 갑골 문제라든지 이리도 유적, 사천성 청구에서 여러 가지 유적이 나오면서 특히 이때는 그 중국의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때의 청동기 문화는 아주 찬란하고 꽃피었지만은 아직은 그런 청동기라든지 주연이라든지 나락이 좀 적었대요. 그렇게 해서 제사라든지 무기라든지 어떤 귀족들 앞에만 사용되었고 이때 있는 상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에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때 백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때 지배교육과 평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지배교육은 바로 왕의 귀족이라든지 왕실 가족과 그리고 제후들을 말합니다. 즉 그 사람들만의 성을 가질 수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때 봉건제가 시작되는데 봉건은 뭐냐 하면은 이때 하나의 우로서 그 자치집으로 해서 하나의 우리가 중심하는 우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경계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구릉이라든지 다리가 될 수가 있고 강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땅 영역에 포차는 데가 다시 속담을 쌓았대요. 그거를 봉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봉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봉건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고 창의 시대도 뭐냐 하면 신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나는 신의 어떤 천사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고 대신 나는 다스린다. 그렇게 해서 상대라는 걸 썼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나라로 옵니다. 주나라로 와서 이때는 제후들이 나라라고 해서 앞으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춘추 전국시대를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나라는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땅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주나라에 있었는데 하는 거를 혼자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다 거기 그 은나라의 어떤 그런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들한테 땅을 다 영토를 하나가지고 잘라줬어요. 잘라줬더니 한 100개의 제국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100개의 제국들이 그런 거 있죠. 다 이제 자기 땅 따먹게 하려고 처음에는 주나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아들의 세습을 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나라는 완전히 그런 남하고 원수로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 못했는데 그 요순 시대까지 아까 설명 오제에서는 그 어떤 왕위를 제의를 물려줄 때 선왕이라는 걸 썼어요. 어떤 덕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물려줬는데 하나라에 오면서 다시 40대로 바꿉니다. 이거는 갑골 문자인데요. 진짜 좋아해. 갑골 문자이고 이건 청동시대 검수집입니다. 그 청동시대가 많이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갑골 문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써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그때 막 이거는 갑골의 갑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백가죽 그 다음에는 골은 뭐냐 하면 소의 뼈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말라리아 걸렸었더니 어떤 데서는 처박이 오래된 거북이 뱃살하고 소뼈를 먹어야 된다 했더니 그걸 사다가 봤더니 막 여기 어떤 이상한 문자가 써있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가 한 8,000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박사님 몇 자 정도 해놨겠죠? 1,000자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오늘 점장이가 저물쳤다. 점장이가 말했다. 얼마 없으면 부인이 해산을 할 것인가. 그런데 좋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에 해산을 했다. 정말 좋지 않았다. 딸이었다. 그때 갑골문자의 그 시대에는 아까 한나라에서부터 갑골문자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라 했어요? 시대 동시상에서 모든 걸 물어봐요. 애기도 딸이냐 아들이냐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대에 천국의 문화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세계가 원인은 세계고 사람으로 되는 네개인데 이거는 다 제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유시 보면 전부 다 청동기로 만든 전부 제사용기라는 걸 유시해요. 그 다음에 청동기에 명문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1600군데 소개할 게 있는데 그 주소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 한자의 개가가 있습니다. 추수의 사상. 그 다음에 문자 강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면 각본 문자부터 시작해갖고 한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전부 초기 올라가는 무수가 왕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 그 다음에 이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읽거든요. 있던데. 그 책이 괜찮아요. 추수의 사상.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각본 문자의 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거 뭐냐면 사적 임무 진사오미 신유 순례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상형 문자인데 여기까지 되는데 상형 문자 다 아시죠?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런데 정말로 그 해로 봤더니 닭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본 문자에 각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식감 시리즈 식감 저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많이 봤어요. 이거 찾아다녔는데 이거 뭐냐면은 저거 수업병 방인데요. 자리를 엎어놓은 거래요. 이게 왜 저기다 엎어놓는지 모르는데 불을 하면 그 자리 뜨거워지잖아. 뜨거운 자리에 술을 따라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저 제사를 지는 거 청동으로 됐어요. 좀 특이한 거에서 먹고요. 이제 드디어 아까 뭐가 끝났죠? 하나라하고 은나라하고 주나라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춘추 5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나라, 주나라, 문공, 초하고 오나라하고 월나라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는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고사스모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선진시대라고 했는데 선진시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주나라 전까지를 선진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냐면 제나라 항공은 제나라는 강태공을 세운 나라였지만 항공대에서 이렇게 이 이름을 쓴 거는 이 사람 때 가장에게 이 5패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쓴 거고 진나라는 나중에 세 나라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나라, 위나라, 한이죠. 한이죠. 그러니까 저기 중요해요. 지금 제나라가 항공이 먼저 폐쇄가 되는데 그게 제나라가 나중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3분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주왕실에서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전국으로 넘어가요. 전국시대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박사님 말씀대로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전국시대로 저도 이거 전국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싸울 점이에요. 싸울 점. 나라 국가고 싫은 거 의문 무슨 의미일까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진나라는 저기 구석에 있고 이래갖고 처음부터 두가를 안 나타냈어요. 그 진하고 다릅니다. 진짜에 따로 있어요. 이 진나라는 동서를 맞춰서부터 강력했는데 다른 데를 막 싸움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박사님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거를 하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너무 여기에 좋은 수도가 있어. 여러분 혹시 5월 동주라는 말 아시죠? 네. 5월 동주 와신상담 네. 아시죠? 그 다음에 반포지교 아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포지교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제나라고. 제왕공. 제나라. 제왕공이. 단투가 버스 그냥 반포지교는 오함령인데 오함령이었잖아요. 소백하고 간포지교가 아니야, 간중과 간중과 포스가.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떻게 있어요? 간중과 포스를 어떻게 하면 제 항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포스가 포스가요. 근데 간중이 초청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국 시대는 진짜 인재 등록이 실력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기로 했던 자객한테도 재산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중과 포스 같은 그런 무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동주는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5월 동주. 오나라 월나라의 그 원수지간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동침해서 속으로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원수를 잡는 겁니다. 와신상담은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원하는 신천하고 한년. 그 제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알고 가는 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신은 뭐냐면은 와신이라는 뜻은 장작불 위에서 제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나라의 한날이 월에다가 이렇게 그 태를 하고 나서 그 태자 앞에 말합니다. 그 부차 앞에 원수를 덮어나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장작을 살면서 찌르잖아요. 찌를 때마다 복수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와신이라고 그러고 상담은 또 하나 월나라가 오나라 앞에 제패하면서 국사를 죽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안 받아주는 상태에서 나중에 항복했다 그냥 살아나긴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다시 그 복수심으로 이 치욕을 하면서 갚아야지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를 갖다가 그냐면은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그거를 맛보면서 그래서 맛볼상 그 다음에 쓸개감 그렇게 해서 그게 상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와신 상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들어와신 분 있었죠? 그렇게 하고요. 전국시대 치료위에서 진나라가 모든 걸 다 체크해요. 체크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상담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상담은 그 설계 쓴 거 맛보잖아. 근데 설계를 그냥 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저 앞으로 들어갔을 때 수리아 다르만 7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뭡니까 그쪽에 가서 그 풍납 진납풍톡인가 거기에 나와요. 간을 그 설계를 놓아갖고 아마 그게 무슨 병의 치료가 됐든지 그걸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네. 아, 그래서 이때 춘추 전국시대이지만 이렇게 막 싸우는 중에도 그 제인들이 인재를 일단은 잘 중용을 해야 돼. 인재를 키워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그 어떤 북동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많이 중용했었고요. 상공업이 발달됐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철기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서 국정사업을 하면서 그 어떤 공동으로 하던 토지가 개인 앞에서 어떤 그런 걸 허락하고 어떤 그런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제자백가 사상이 이때 바로 나옵니다. 춘추전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백가에서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이제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일단은 유가는 춘추 시대에 나온 오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주를 완전히 독점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분의 피틀에 떠나서 교육을 통해서 군사를 만드는 게 하나의 지점이었는데 그 제후들 앞에 가서 교육을 하려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막 땀을 따야 되는데 그런 도덕적인 그런 말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거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렌자가 이정면에 나타나서는 이때는 다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전국시대인데 군주도 잘 정치를 못하면 국민들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되게 의미시장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그래도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신사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전국시대에서는 완전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주 나쁜 그런 거기 때문에 군주가 잘못하면 무한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묵가는 그 어떤 그 어려운 사람, 지금 같으면 노동조합 같아요. 어떤 그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그 사회 정치에 공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 사회주의 중국에서 많이 바꿔먹었다는 거고요. 법과가 중요합니다. 법과가 앞으로 그 모든 그 전국시대를 제시한 진나라 앞에 많은 그 국가의 안전을 가져다 주는데 이 법가에서도 위나라의 사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거를 집착을 했고 한자가 이걸 종합하는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데 도덕적인 것보다는 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못 알아먹는데 그랬더니 이 상남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남을 저기로 옮기면은 신당을 주겠소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어느날 50냥으로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밑져야 본능이라고 옮겼더니 정말 50냥을 준 거예요. 아 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 사망이 위치한 여기에 법 이런 것들이 잘 해서 진나라가 부국 강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춘추 전국시대에 여기에서 이제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중화사상이라는 말을 뭐냐면은 우리는 상대의 자신이다. 우리는 화해사상, 항화강 그쪽에 있던 그 한족의 원도가 되는 그 화해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그 사람들 말고는 이제 오랑토 그 말을 하는데 이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진한 시대에 걸쳐서 이제 나온 그런 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법과가 말한 무슨 법이었죠? 상황이 말한 법과가 있는데 법치주의, 어떤 법을 적용하면서 나라에 있는 그 수준권이 다 몰락하고 이미 중앙집권체제로 단단하게 돼 있고 이미 법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서 진실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봉건제를 실시했으면 그때 실패했을 것인데 군헌제를 해서 전국을 3승으로 하고 6개의 현을 내서 그 관리하는 다 지시를 내려서 다 최종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보고해라. 박사님처럼 그 중앙 상임이사를 통해서 그런 데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위대한 게 있어요. 진지하게 경제 통일을 했는데 화폐 통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어떤 도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피라든지 그런 게 막 단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통일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문자 통일입니다. 끝났네요. 문자 통일을 사실 진나라 통일도 이렇게 해서 이거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생각했습니다. 다 아는 대로